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결과 고유정이 아이에 대한 정말로 광적인 집착을 보였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음식이 상한 채로 방에 방치되는 등 정작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이 전말들이 속속 포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고유정에 대한 이혼 소장 전문을 입수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 먼저 살펴보시죠. 고유정과 사망한 전 남편 사이에서의 이혼 소장을 저희들이 단독으로 입수를 했는데 주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아이를 향한 집착과 폭언, 폭행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이혼 소장에 적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을 찾은 친척들이 이 고유정과 사망한 전 남편 사이에서의 아기의 볼을 쓰다듬었다라는 이유로 고유정은 원고인 전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그러니까 왜 내 아이를 만져? 이런 식인 거죠. 휴대폰을 얼굴에 집어던져서 전 남편이 안경에 맞아서 응급실 치료까지 받은 사실이 지금 소장에 기재가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단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뭔가 아이를 향한 광적인 집착, 남편을 향한 광적인 화풀이.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눈에 핸드폰을 맞은 거죠. 당시에 안경을 쓰고 있어서 사실 정말 잘못했으면 실명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아니 저희 몰랐어요. 그거를 이혼 소송한 다음부터는 아예 감추질 않은 거죠. 근데 나중에 얼굴이 벗겨지니까 와, 그 여자 본성 다 드러나더라고요. 함부로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가 하면 계속되는 이혼 소장의 내용 중에는 고유정이 결혼 생활 동안 아이에 대한 집착은 광적이었지만 엄마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가정 및 어머니의 역할이 소홀했다. 이혼 소장 내용이에요.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고 방에서는 음식이 썩어나가는 일이 많았다. 이혼 뒤에 집을 떠날 땐 냉장고, TV 등 값비싼 물건을 모두 챙긴 뒤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혼 소장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혼 전에 결혼 생활 중에 방 사진이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유정과 사망한 전 남편이 이혼을 하기 전에 결혼 생활 중에 방 모습이 지금 사진으로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요. 이혼 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에서 음식이 썩어나가는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고유정과 전 남편이 결혼 생활하는 평범한 일상 중에 방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질겼는지 어디서부터 치워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뒤죽박죽인 상황을 사진에서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혼 후에 고유정이 집을 떠나면서 쓰레기들을 버리고 갔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이혼 후에 고유정이 집을 떠난 뒤에 집안에 쓰레기들을 버리고 간 사진들을 이제 유가족 측이 제공을 해서 저희가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비닐 쓰레기, 아이스크림을 먹고 남은 쓰레기들, 이런 음식 쓰레기 등등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고가의 가구들만 가지고 간 정황이 사진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허나 수장님. 네. 이혼 전에 어떤 집안에서의 사진과 이혼 후에 어떤 집안에서의 사진과 이혼 소장 내용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솔직히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워낙에 저희에게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짐승과 사람이 좀 차이가 자기 절제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고유정의 모습은 짐승, 악마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런 것까지 했구나 하면서 그냥 끌끌끌 혀를 차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집 정리 못하는 그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치우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아이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많았고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애랑 같이 있는 집을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혹시라도 방바닥에 떨어졌던 거 아이가 다니다가 먹기라도 하면 그땐 더 어렸을 테니까요. 그랬으면 그 아이 건강은 누가 책임지나. 정말로 이젠 진짜 놀랍지도 않고 고유정이라는 사람 때문에 어머니라는 역할, 우리 어머니의 마음 자체가 다르게 생각이 될까 봐가 제일 많이 걱정이 되고요. 집착은 안 좋은 거고 자기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예, 무엇보다 이 지금 남편이 응급실 치료까지 받은 게
김배은 박사님이 아기 셋 낳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아빠들은 내 아이가 태어난 순간 그 얼마나 그 기쁨과 이 설렘과 감동이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고유정 엄마는 사실은 아빠도 이렇게 했는데 엄마는 그게 더 크거든요. 근데 내 아이를 친척들이 만졌다라는 이유로 휴대폰을 얼굴에 던졌다. 이건 사실은 통상적인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 산후조리원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조리원에 가지는 않죠. 하지만 적어도 시부모님이나 부모님이 오게 됐을 경우에 정말로 이렇게 낳게 되는 예쁜 아이와 함께 이 아이를 보여드리고 그렇게 함께 아이가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모든 가족에게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럼요. 근데 이것을 이 아이에 대해서 잠깐 볼을 만졌다라고 하는 이유로 남편에게 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와서 내 아이를 만졌다고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지금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은 안경에 휴대폰이 맞아서 자칫 잘못하면 실명 위기까지 갈 수 있었던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관통하는 딱 한 가지는 결국 마지막에 잔혹하게 전 남편을 살해하는 과정의 모든 동기에 아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 남편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사실은 전 남편이야말로 이 아이에 대해서 정말로 만나고 싶고 그때 갔던 우리가 블랙박스 영상들을 다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건대 이 모든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측면에서 고유정의 과도한 집착들이 결국 여기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로 씁쓸한 점을 자아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고유정 씨가 자기 자녀를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사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사랑을 하면 나 이외의 사람들도 우리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코지 하려고 만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손길로 만지고 안아주는 거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라든지 집안을 아이를 위해서 바닥을 정리를 하지 않고 저런 상태에서 아이랑 같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냥 아이도 다른 물건 취급하듯이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 데려다 놓는 그런 집착이지 인격체로서의 교류나 애정을 가진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어디에서도 드러나냐면 어쨌든 아이가 버젓이 같이 있는 펜션 안에서 남편을 살해를 한 거잖아요. 이미 거기서도 드러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 키울 때 왜 옆에 있는 환경도 안 좋아서 맹모는 3번이나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예. 바깥에 있는 환경도 봐가면서 엄마들이 이사를 하는데 하물며 같은 건물 안에서 버젓이 그 살인 행위를 할 정도다. 그리고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의붓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죽어 있는데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는지 들여보지도 않고 왜 자기 화장만 했던 거 이런 거를 봄으로써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삐뚤어진 집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뭐랑 연결이 되냐면 친권이랑 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살아있는 저 아이의 친권을 고유정 씨가 지금 가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남아있는 돌아가신 남편의 가족들이 이제 친권 관련돼서 가정법원에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친권은 고유정에게 가져가 있지만 가정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아이와 복리와 행복을 위해서는 제3자를 저 미성년자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보고 가정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예.